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3월 4일 월요일 등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에 북미 정상회담 있었죠. 정상회담 결렬됐다. 그러면서 양대지수 급락. 특히 남북경협주가 아주 엄청난 하락을 보였죠. 급락을 보였다. 그러면서 투심이 악화됐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11월부터 작년 18년 11월부터 10월까지는 제가 계속 그랬죠. 현금화 하는 게 좋다고. 계속 현금화 전략을 여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11월부터는 남북경협주를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말씀드렸어요. 남북경협주, 4차 산업혁명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3개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틈새 시장으로 엔터주와 게임주를 보시면 된다 해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미세먼지니 어쩌니 하는 나머지 것들은 그때그때 맞춰서 매매 전략으로 꾸준히 들고 가기보다는 매매 전략으로 하시면 된다. 소액으로 치고 빠지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렸었죠. 자, 1월까지만 매매하시라고 했어요. 3개월이었죠. 1월까지 매매. 2월부터는 차익 실현의 기회다. 현금화.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협상이 결렬될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예언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한 번 정도는 욕심을 버리고 한 최소 20% 이상, 웬만하면 30% 이상 정도 밀리면은 그때 다시 보면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남북경협주는 상승하면 한 번쯤 수익 실현하고 크게 밀리면 재매수하면 된다. 되게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이번에 당하신 거예요. 좋은 교훈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끝이다가 아니고. 아시겠죠? 오늘 보시면은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힘없이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그래봐야 이 안에 있는 거죠. 제가 그려드렸던 이 기본 밴드 안에 있잖아요. 박스권 안에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급락을 했지만 오늘 대부분을 복구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다.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런데 수급 동향에서 개인이 공포심에 1891억을 매도했다. 외국인이 1600억. 어마어마하게 매수한 거예요. 그 코스피에서 1600억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배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큰 이제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있는 그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엔 10배까지도 쳐줬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5배 이상의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코스닥에는 코스피만큼 돈을 투자를 안 하니까요. 기관이 넓은데 큰 돈은 코스피에 먼저 가고 코스닥은 조금 적은 금액이 간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죠. 자, 월요일에 외국인이 투매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죠. 외국인이 왜 투매를 하나요? 일단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그렇죠. 2월 달에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투매하면 어떡하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투매를 하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왜 투매를 하나요? 외국인이 2월에 남북경협주 매수했나요? 아니죠? 외국인이 2월에 매수한 건 남북경협주가 아니죠. 저쪽에 엔터주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 그리고 IT도 있고 많은데 남북경협주를 그렇게 시총 상위로 매수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전기차나 이런 쪽을 매수를 했지.
그래도 계속 말씀드린 게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네요. 당장이라기보다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왜냐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뭐 조정받으면 천천히 모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남북경협주를 매수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이 투매를 할 이유가 없어요. 투매는 개인들이 하겠죠. 그래서 결과 보시면은 오늘 개인들이 많이 던졌지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걸 다 받아갔습니다. 지들이 받아가면서 오히려 지수까지 끌어올렸죠. 제가 그래서 목요일날 질문이 나와서 금요일날 바로 답변해드렸어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투매를 할 이유는 없다. 외국인들은 남북경협주에 집중 매수를 해서 뭐 여기다가 엄청나게 큰 돈을 담아놓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부 매수는 했지만 여기에 모든 돈을 다 쏟아부은 게 아니라고요. 정말 일부만 넣은 거라고. 이거는 테마성으로 오르면 좋고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수익 내서 메꾸지 뭐 이런 정도로 일부만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외국인들은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팩트에 어긋나는 거 없죠. 다 팩트만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사실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도 남북경협주는 오늘도 어려웠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오히려 없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 올인해 있으신 분들은 말고,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굳이 뭐 보진 않았는데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 지금 주의 종목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쵸? 데아티아이는 이제 뭐 이쪽에서 주의 종목이 돼 버렸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까요,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근데 만약에 한 7,300원을 넘어가서 이렇게 내일쯤에 이렇게 올라와 준다? 내일이나 모레쯤. 그러면은 오히려 접근해 볼 만한, 한 번의 매수는 아니에요. 올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중을 조금만 해가지고 최대 한 5% 안쪽으로. 자금이 크신 분들은 조금만 더 적게 하셔야 됩니다. 일반 개인 투자분들도, 소액 투자분들도 한 10% 정도까지 매수한다 생각하고 천천히 조금씩, 오히려 분할로 이러면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정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간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밀리면 그때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내려왔죠. 1750원에서 지금 7000원, 오늘은 뭐 6000원대도 봤는데 어쨌든 한 7000원 정도까지 왔으면은 30% 제가 말씀드린 30% 이상 밀린 상황이잖아요. 그럼 슬슬 관심 갖고 천천히 매집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해볼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저는 그거를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안정적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면은 좀 저렴하다 생각될 때 미리미리 모아가서 시간을 투자할 것이, 이거를 다시 고민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남북경협주를 지금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매매 스킬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식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여기 7,300원 부분 있죠. 요 구간 위쪽에 올라온 다음에 안착한 다음에 매매를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바닥에서 매매하려고 하지 말고 안착하고 솔직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기 뭐 한 7,700원, 7,800원 넘어가선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아깝잖아요. 10% 이상 올라간 다음에 손 내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7,300원 위쪽에 안착을 하면은 그때 좀 관심 가져보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뭐 보입니다. 그냥 이 종목이 제가 이렇게 보다가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 요런 종목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죠. 9만원까지 내려오면은 좀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왔어요 오늘. 제가 이거 지난주 목요일날 협상 결렬된 다음에 보면서 말씀드렸죠. 이거 9만원 부분까지 내려오면은 저는 오히려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라고 제가 9만원 선 그어드렸잖아요. 그날 이거 경험주다 급락 나오고 나서 제가 이 선 그은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은 뭐 그 정도 위치까지 왔다고는 봐요. 그냥 제 기준에서는. 오늘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할 때 다시 밀린 거는 좀 썩 이렇게 기분이 좋진 않지만, 오히려 뭐 이렇게 눌러줄 때
조금씩 그래서 천천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대일리베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렸던 9만원 왔잖아요. 여기 흔들기가 왔잖아요. 회복되면 원래도 이거는 여기 회복되면은 95,000원 회복되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천천히 조금 모아가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지키는 거죠. 9만원. 아난티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대장으로 날라왔었는데 아난티도 매력적인 구간까지 왔어요. 지금 2만원 흔들기가 벌써 나와버렸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19,500원 이럴 때는 좀 접근해봐도 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밀린 게 아니고 개파락 나온 다음에 올라가려는 시도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뭐 굳이 이거를 앞으로 또 뭐 내일도 개파락 나와서 밀리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개파락 나와서 쭉 운봉이 나오면은.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이걸 지켜주고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온다면은 매수해 볼 만한 뭐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통신장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건 추세 이탈한 다음에 쭉 밀렸다고 했죠. 그래서 정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북경협지가 다 이런 구간에 와 있어요. 좀 슬슬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위치까지 다시 내려오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협상이 결렬된 다음에 뭐 책임론이 나오고 있죠. 뭐 트럼프 책임이 누구 책임이 막 자꾸 서로 미루려고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책임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남북경협주는 현재 매수 관심이 생기는 구간까지 왔다.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관심이 생기는 구간까지 왔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2월 달에 내내 남북경협주는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 의견입니다 했지만 저는 이제는 슬슬 관심 가져볼 위치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나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관심 가져볼 만한 위치까지 온 거는 맞긴 해요. 그래서 매수하더라도 좀 천천히 모아가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이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책임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단절되느냐 이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생각해 보는 거겠죠. 제가 그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중 무역전쟁 해결될 의지가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미국에서 내세운 것도 이 사람이 강경파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문서화시키는 데 특화된 사람이다. 미국에서 이번에 문서화시키고 종결 짓고 싶어 한다. 그 의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문서화 의지 이게 강력하단 말이에요. 미국은 지금 다 그걸 하고 싶어 해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는 애초에 기존부터 계속 말했잖아요. 작년부터 완벽한 비핵화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 부분 비핵화는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트럼프는. 김정은이 그냥 물로 본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약간 물로 보이잖아요. 물렁물렁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물로 본 건데 트럼프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저는 이 대화도 이어질 것이라고 봐요. 미중무역전쟁 3월 1일까지 안 될 것 같고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더 밀릴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밀릴 수 있지만 한 2주 정도 밀리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외교적으로 여러가지 설명해 드렸죠. 그거는 12월 3일 영상을 보세요. 제 영상을.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북한이 이걸 개방하는 걸 지금 포기할 수는 없어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그때 오히려 김정은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건 뭐 박차고 나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사에 이렇게 나오니까 박차고 나간 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애가 귀하게 자라서 제 기준에선 그래요. 아직 어리고 귀하게 자라서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김정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결렬됐지만 앞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라면서 서로 악수하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사진도 찍고 하고 나갔어야 돼, 김정은은. 근데 그냥 차 타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가버리니까 우려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어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 북한이 혼자 저렇게 나홀로 지금 제재 속에서 완벽하게 제재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나홀로 이렇게 뭐 배짱 튕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거야. 그리고 체제도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저렇게 살면은, 계속 저렇게 살면, 힘들게 살면.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개방을 해가지고 북한도 지금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얼만큼 뭐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북한은 다시금 이제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한번 욕을 시원하게 한 바가지 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협상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서로 준비해서 또 얘기하려고는 하지 않을까. 계속 연결의 끈은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라면은 이제 슬금슬금 현금화하신 분들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랑 생각이 다르게 이번에 김정은이 돌아설 것이다, 아예 협상 따위는 없다, 이렇게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면은 남북개혁전 다 파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저는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제가 생각한 매수 자리에 종목들이 다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자, 그 제가 요거 금요일날 알려드렸던가요?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올려드렸죠. 요거 크리엔사이언스. 자, 이거 15,000원이면 오히려 매수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그냥 날라가 버렸네. 네, 여러분들. 이게 대장주라서, 이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진작에 좀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여기는 매수 구간이라고 했죠. 저희가 지금 이 종목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다른 종목 들고 있어요. 조금 지겹게 들고 있긴 했는데 며칠 들고 있었으니까. 이 종목이 약간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이제 좀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는데 20% 정도는 수익 나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목요일날 이게 같이 밀려버려갖고, 남북경협주도 아닌데 같이 밀려버려갖고 뭐 더 사고 싶은 마음은 진득했지만 뭐 굳이 이걸 더 살 만큼 여기다가 엄청난 비중을 실을 건 아니라고 봐요, 미세먼지 쪽은. 이건 일부 비중만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봐서 그냥 놔뒀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와줬죠. 저항들로 다 뛰어넘어 주고 거래량 터지고. 미세먼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말씀드렸어요?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유관에서 1월달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렸을 때 관심 가지셨어도 자신 없는 사람은 1월 중순부터 그냥 미세먼지 천천히 모아가라라고 했는데, 그때 들고 계셨으면 벌써 한 30% 이상은 수익 나셨을 텐데, 30-40% 수익 나셨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좋아요를 자꾸 눌러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여기 안 나오나? 좀 내리면은 이렇게 영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따봉 표시 이거 눌러주시고, 31개 됐네. 양심상 안 누르겠습니다. 안 누르고, 그리고 여기 구독증 있죠? 구독증 여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르시고, 요게 중요해요. 요게 알람 표시. 알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제가 올리자마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알람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알람 표시를 꼭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좋아요 누르고 구독, 알람, 요 세 가지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궁금한 거, 문의사항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 분들, 여기 밑에 보면은 종목 진단 문의사항 있죠? PC로 보시는 분들, 요거 클릭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카카오톡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은 더 편하게 자동으로 친구가 돼서 넘어가니까 여기로 요거 클릭해 가지고 문의하시면 돼요.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로 해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걱정할 상황이 없어요. 지금 외국인들 매도하지 않을까요? 했는데 외국인들은 정리해 드릴게요. 외국인들은 매도할 이유가 없다. 왜?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는 투매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경협주를 매수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협주는 오히려 지금 저는 매수 관심이 생기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세먼지주 조금 기다렸더니 꾸준히 이게 급락이 엄청 나왔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꾸준히 오르죠. 제가 반도체주도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꾸준히 해서 올라가서 좋았었죠. 지금 종목을 다 언급드리진 않을게요. 반도체주도 좋았었죠. 바이오주도 바이로메드 올라왔죠. HLB 올라왔죠. 이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HLB 올라왔죠. 요거는 이제 종목 교체를 이제 하느냐 아니면 들고 가느냐 고민하는 추세가 나오겠죠. HLB 같은 경우는 종목들 다 뭐 나오고 있잖아요. 뭐 강스텐 바이오텍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다 나오고 있잖아요.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 놓으면은 이런 거를 제일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 지난주에도 목요일날 그렇게 급락 나온다며 여러분 걱정하셨는데 제일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외국인들이 왜 투매를 여러분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 투매를 해야 되는지 외국인들이 왜 투매를 안 하는지 이런 개념 정도를 알고 가시면 다음에는 속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당장 뭔가를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니까 열심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 정도로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